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벨벨 타로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은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뒤척이고 계신가요? 핸드폰을 켰다 껐다, 카톡 프로필을 눌렀다 닫았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걔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야속하고 궁금하고 또 보고 싶어서 가슴이 답답하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요, 단순히 연락 올까요? 수준의 겉핥기 리딩이 아닙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파헤칠 겁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의 방에 제가 몰래 CCTV를 달아놨거든요. 겉으로는 쿨한 척, 관심 없는 척 하고 있는 그 사람. 하지만 과연 속마음도 그럴까요? 오늘 밤 그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만 하는 상상, 술 한잔 들어가면 터져나오는 지독한 후회, 그리고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면 느끼는 집착과 질투까지 그 사람의 뇌구조를 아주 낱낱이 분해해서 여러분 손바닥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듣고 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소름 돋는 경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와 같이 힐링하는 마음으로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아주 선명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눈빛, 목소리, 체온, 여러분의 간절한 파동이 닿는 카드 한 장을 직감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두 개의 카드가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한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먼저 전체적인 카드의 총평을 들면 제가 카드를 딱 펼치자마자 드는 생각은 하나예요. 고구마 100개 먹고 물 한 모금 안 마시는 느낌입니다. 지금 상대방 겉으론 보기엔 멀쩡하죠. 아니, 멀쩡한 걸 넘어서 나 헤어지고 더 잘 살아, 나 바빠, 내 인생 즐거워라고 온몸으로 티를 내고 있을 겁니다. SNS에 친구들 만나면서 술 마시는 사진, 운동하는 사진, 혹은 일에 열중하는 갓생 사는 척하는 사진들, 그거 보면서 우리 1번님들 억장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벌써 나를 잊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 연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발연기일 수도 있어요.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이 사람 속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꼴이 딱 이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도대체 이 자존심 센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 CCTV로 보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에잇 오브 펜터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 사람의 겉모습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오가 생명인 사람입니다. 제가 딱히 일본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참 일본말을 잘 안 쓰는데요. 이분에게는 이 단어가 좀 잘 붙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런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워커홀릭 코스프레예요. 지금 이 사람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고 있거나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닐 거예요. 아, 연애? 지금은 사치지. 나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마치 1번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성공을 방해했던 것처럼, 혹은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연애할 때 그 아니라는 듯이 이성적인 척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핑계입니다. 1번님 생각이 날 때마다 괴로우니까 그 잡생각을 없애려고 억지로 몸을 굴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냉미남, 냉미녀의 가면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 사람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카톡 프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표정이 아주 차갑고 단호할 겁니다. 1번님을 봐도 못 본 척하거나 아주 사무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어요. 우린 끝났어. 질척거리지 마. 라는 오라를 뿜어내고 있죠. 이 태도 때문에 1번님들이 상처받고 진짜 끝이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을 텐데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지금 흔들리는 눈동자를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제발 나 좀 봐줘. 나 힘들다고 라고 외치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사람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밤 11시에 불 꺼진 방, 침대에 누운 이 사람의 머릿속을 보여주는 카드가 바로 이 두 번째 카드인데요. 이 여섯째 카드는 좀 약간은 상실감과 불안의 카드예요. 첫 번째는 폭풍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낮에는 이 사람들 틈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와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씻고 나와서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연락 올 곳이 없죠. 예전 같으면 1번님이 집에 왔어? 오늘 고생했어 라고 톡을 남겨뒀을 텐데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 술을 찾거나 멍하니 유튜브를 보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1번이가 했던 말이 이건가 하는 후회의 회로만 뱅뱅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1번님에 대한 그리움인데요. 이 사람은 1번님이 해줬던 사소한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1번님의 잔소리, 1번님의 체온, 1번님이 웃을 때 나던 향기, 특히 무의식을 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 꿈에 1번님이 나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다가 깼는데 꿈에서 1번님이랑 싸웠거나 혹은 너무 다정하게 데이트를 했거나 눈 뜨고 정말 하고 한숨 쉬며 담배 한 대 피러 나가는 모습,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카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식스 오브 펜터클 카드인데요. 이건 이 사람이 찌질함이 좀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이분은요, 몰래 훔쳐보기와 들키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염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볼까요? 거짓말 안 하고 10번 이상 봅니다. 1번님 인스타 스토리, 카톡 프로필, 뮤직 프로필 분 단위로 체크합니다. 그런데 절대 읽은 티를 내지 않아요. 실수로라도 좋아요를 누를까봐 손가락을 달달 떨면서 스크롤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과 오해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혼자 소설을 쓴다는 겁니다. 1번님이 맛있는 파스타 사진을 올렸어요. 맞은편에 물잔이 하나 더 있네. 그러면 확대를 합니다. 이거 남자 손 아니야? 시계가 남자 건데 누구랑 같이 벌써 딴 놈 생겼나? 혼자 질투하고 화내고 상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1번님은 그냥 친구랑 간 건데 이 사람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카톡 뮤직에는 이별 노래, 센치한 팝송을 올려놓고 1번님이 얘 힘든가? 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진짜
관종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에잇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멀어진 진짜 이유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연락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1번님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의 에잇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1번님이 너무 잘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번님 솔직히 이 사람보다 더 아까운 분들이시죠? 외모든 능력이든 성격이든 1번님이 훨씬 더 그릇이 큽니다. 연애할 때도 1번님이 리드하거나 많이 참아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자의 자존심, 여자의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얘는 나 없어도 잘 사네.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 1번님을 감당하기 버거워서 도망친 거겠죠. 두 번째는 비겁한 회피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핑계를 댔을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 너가 너무 부담스러워. 우린 안 맞아. 다 헛소리입니다. 진짜 이유는 내 초라한 밑바닥을 너에게 들키기 싫어서입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가 지금 연락하면 또 1번한테 지는 건데 내가 멋지게 성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강박관념 때문에 핸드폰만 쥐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겉으로는 황제처럼 굴지만 속은 그냥 겁쟁이 쫄보일 수도 있어요. 귀여운 쫄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1번님은 연락이 안 와서 슬퍼요 할 게 아니라 아이고 혼자 생쇼를 하고 있구나 하고 비웃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후회만 하다가 끝날까요? 아니요.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아요. 특히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몸의 기억이 이성보다 더 강력하다는 뜻의 카드들이 떠 있거든요. 우리 1번님을 밤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핑계를 대고 연락을 해올지 후반부에서 좀 더 은밀하고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식스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뭔가 속마음을 좀 더 심층적으로 가볼게요. 이 사람이 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어쩌면 위험한 상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1번님들 혹시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조금 케미가 좀 잘 맞으셨었나요? 그냥 좀 대화가 잘 통하는 걸 넘어서 손만 잡아도 좀 전기가 짜릿하거나 눈만 마주쳐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어른의 텐션 말이에요. 상대방은 어쩌면 그런 여러분과 했던 짜릿한 뭔가 스킨십의 기억을 못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굉장히 이 사람은 지금 어쩌면 우리 1번 베벨님과의 스킨십을 하지 못해서 금단 현상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1번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잊혀지지가 않고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릴 수도 있고요. 이성으로 누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약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독한 소유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미치겠는 건 상상이에요. 혹시 1번님이 다른 이성과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 사람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내 거였는데 나만 가질 수 있었었는데 지금 헤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속에서 우리 1번님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이 예쁘게 멋진 사진을 보면 좋아요를 누르는 게 아니라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누구 보여주려고 이렇게 입었어? 딴 놈이 쳐다보는 건 싫은데 이런 뒤틀린 집착이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속은 질투의 화신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3 오브 완즈 카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팽팽한 긴장감이 언제 끊어질까요? 제외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이 자존심 센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들어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사람이 이성의 마비가 왔을 때 아니면 충동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는 잔이입니다. 알코올의 힘일 수도 있고요. 이분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죠. 전두엽의 통제력이 약해지죠. 그때 본능이 튀어나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혹은 혼술하다가 1번님의 사진을 보게 되겠죠. 평소 같으면 참아야지 했을 텐데 그날따라 1번님이 너무 예뻐 보이거나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냅다 전화 버튼을 누르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불킥을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1번님의 목소리를 안 들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전화 받으면 아마 횡설수설할 거예요. 그냥 걸었어. 잘 지내냐? 이 말 뒤에는 보고 싶어 미치겠다 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는 거. 우리 1번님은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확인할 게 있어 하면서 구차한 핑계로 올 수도 있어요. 술 먹고 연락하는 건 자존심 상해서 죽어도 못하는 스타일이라면 핑계를 만듭니다. 아, 내 물건 너네 집에 있지? 너 넷플릭스 비번 바꿨어? 그때 갔던 그 식당 이름 뭐였지?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답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은 겁니다. 1번님이 그거 뭐뭐뭐뭐야 단답으로 보내면 그래? 밥은 먹었냐? 하면서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귀엽고 하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연락이 오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숫자 7을 보시면 되고요. 적어도 일주일 이내 아니면 늦어도 7주 안에는 무조건 쇼부가 납니다. 가장 강력한 날짜는 매월 7일, 17일, 27일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행운의 요일은 바로 목요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이 유력할 수 있습니다. 주중 저녁이겠죠. 시간대는 이분은요, 대낮에는 절대 안 옵니다. 이분은 또 체면이 있거든요. 해가 지고 감수성이 올라오는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3시 사이,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날씨가 굳으면 사람 마음도 센치해지죠. 그날은 1번님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익숙한 차나 뒷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재회 그 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만약 두 분이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안해, 사랑해 하고 끝날까요? 천만에요. 기싸움 한번 치르게 됩니다. 상대방은 다시 만나자마자 1번님을 통제하려고 들 거예요. 너 그동안 뭐 했어? 누구 만났어? 마치 치주하듯이 물어볼 텐데 이건 화내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확인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때 1번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연애 권력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싸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 역방향이 떠 있거든요. 말로 싸우다가도 얼굴 보고 눈 마주치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뀝니다. 아, 진짜 밉다 하면서도 손은 이미 잡고 있고 너 진짜 나쁜 놈이야 하면서도 품에 안기게 되는 몸의 대화로 화해를 하게 되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재회 후에는 스킨십의 밀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고 진해질 거예요. 서로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더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관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행동 지침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상대방 편이 아니라 우리 1번 별별님들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기려면 여유로운 조련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법칙은요. 첫 번째 연락은 그냥 답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연락 왔을 때 반갑다고 바로 꼬리치며 받아주지 마세요. 1번님의 가치를 높이려면 부재중을 남겨야 합니다. 전화가 오면 받지 말고 1시간 뒤나 다음날 아침에 톡 하나 보내시고요. 잤어 왜? 이 건조한 세 글자가 상대방을 미쳐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얘 나 잊었나? 딴 남자 생겼나? 상상력이 자극되면서 더 안달이 나서 매달리게 되겠죠. 두 번째 법칙은 만났을 때 섹시하게입니다. 제외하러 나가는 날 청순하고 수수한 옷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시각적 본능을 자극해야겠죠. 목선이 드러나는 옷, 은은하지만 관능적인 향수,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한 립스틱. 상대방이 우리 1번님을 보자마자 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게 만드세요. 말보다는 비주얼로 압도해야 이기는 싸움이 되겠죠. 세 번째 법칙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워라입니다. 너무 잘해주지도 말고 너무 차갑게도 말고 웃어주다가도 갑자기 정색하고 챙겨주다가도 무심하게 굴고 상대방을 쥐락펴락하세요. 이 사람은 자극을 즐기는 타입이라 1번님이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수록 더 매력을 느낍니다. 너란 여자 진짜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1번님이
승리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카드 리딩 깊게 들어왔는데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그 도도했던 상대방이 밤잠을 설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이번에는 절대 의리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판문파탈, 오문파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치명적인 매력을 완성하기 위해 댓글에 확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그 사람의 꿈속까지 침투할 겁니다. 자, 댓글에 적으실 확언 드릴게요. 첫 번째, 그는 나를 갈망하고 나 없이는 견딜 수 없다. 두 번째, 나의 매력은 그에게 치명적인 중독이다. 세 번째, 나는 이 관계를 여유롭게 지배하는 주인이다. 자, 오늘 밤 그 사람 꿈에 1번님이 나타나도록 텔레파시를 보내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연애를 확신합니다. 자,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벨벳타로 1대1 개인 상담 리딩이 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눌러보시면 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만큼 100%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100%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좀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남들한테 하지 못했던 분들,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재회 날짜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없이 한번 1대1 개인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꼭 남겨주세요. 1번이겠죠. 1번과 아까 확언 말고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말 적으셔도 되시고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호흡한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2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 제가 지금 첫 장을 펼치자마자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좀 턱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물먹은 송문치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너무 무겁고 축축한 공기가 느껴져요. 지금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베벨님들의 그 상대방, 이 사람은 지금 사실 좀 죄인의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번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지금의 내 주제에 감히 너를 사랑해도 될까라는 자괴감 때문에 스스로 2번님 곁을 떠나 어두운 동굴 속을 들어가 버린 사람이요. 겉으로는 냉정하게 말했겠죠. 우리 그만하자. 나 바빠. 너랑 안 맞아. 근데 여러분, 그 말할 때 이 사람 눈을 보셨나요? 입으로는 헤어지자고 하는데 눈은 혹시 울고 있지 않으셨던가요? 이 사람은 지금 1번님, 우리 2번님을 놓아준 게 아니라 포기 당한 겁니다. 지독한 현실에게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2번님을 밀어내고 나서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후회하고 무너지고 있는지 제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좀 울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식스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먼저 이 사람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카드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카드기도 해요. 경제적이거나 상황적으로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힘든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거나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거나 혹은 다니던 직장에서 잘렸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도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받는 상황이라 연애라는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아니, 연애를 한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사치이자 죄악으로 느껴질 거예요.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구 챙겨, 이 자괴감이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본인은 괜찮은데 가족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이 사람이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상황. 1번님에게 짐을 지우기가 싫어서 나 상황 안 좋아 라는 말도 구차하게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1번님들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왜 저러지 답답해 하셨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10개의 지팡이를 아니면은 이 9개의 지팡이를 혼자 짊어지고 벼랑 끝을 걷고 있다는 뜻이죠.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해요. 2번님한테 다시 기대고 싶지만 기대는 순간 2번님까지 이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올까봐 그게 무서워서 손을 놓은 겁니다. 자, 나인 오브 완벽하다고 또 나왔어요. 이거는 겉으로 보여주는 태도와 차가운 가면 뒤에 숨긴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번님에게 보여준 모습은 아주 이성적이고 차갑고 단호했죠. 나 이제 너 진짜 안 좋아해. 연애의 마음 없어. 심지어 2번님이 붙잡아도 매몰차게 뿌리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검에 그리고 이 나인 오브 완즈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우리 2번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마다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헤어졌어 잘 됐지 뭐 하고 덤덤하게 말하지만 술자리에서는 1번님, 2번님들 이름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버리거나 급하게 화제를 돌리는 모습, 그게 바로 아직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터져 나오는 눈물을요. 자, 그래서 4 오브 서즈 카드는요,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사람의 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정말 그냥 멍하니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거든요. 첫 번째는 썼다 지웠다 반복하는 카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2번님의 카톡창을 열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자를 칩니다. 찰신해, 미안해, 보고 싶다. 수십 번을 쓰고 다시 지웁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엄지손가락이 덜덜 떨립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연락하면 얘가 또 힘들 텐데 결국 전송하지 못한 메시지만 대화창 입력란에 덩그러니 남아있거나 메모장에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핸드폰은 2번님을 향한 붙이지 못한 편지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사진첩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갤러리를 엽니다. 두 분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맛집 가서 웃고 있는 2번님 사진, 같이 찍은 셀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오열합니다. 소리내서 엉엉 우는 게 아니라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거 아시죠?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다른 때 만났더라면,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이 사람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 2번님은 웃고 있는데 현실의 나는 너무 힘드니까요. 그 괴리감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자, 네 번째 카드는 더 월드 카드인데요. 이건 2번님을 향한 진짜 감정을 뜻하는 카드예요. 너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2번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단순한 전 여친, 전 남친이 아닙니다. 이 캄캄한 지옥 같은 현실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줬던 산소호흡기였고 아무런 희망 없던 삶을 비춰주던 등대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한 겁니다. 자기는 2번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2번님은 너무 빛나니까요. 나 같은 돈 만나서 너가 빛을 잃을까봐 이 자격지심과 사랑이 뒤섞여서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하지만 날 잊지 마라는 아주 이기적이고 슬픈 모순 속에 갇혀있죠. 지금도 2번님이 힘들어하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현관문을 나서지 못하고 주저앉죠. 가서 뭐 할 건데 해결해 줄 수도 없으면서 이 무력감 때문에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놔주질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반부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후반부 남았어요. 여러분들 2번님들 이 사람 나빠서 연락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2번님 프로필 사진을 어루만지면서 미안해, 내가 다 망쳐버려서 중얼거리고 있을 이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울고만 있다고 해결이 될 거예요. 사랑은 결국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독한 죄책감이 한계치에 다르는 순간 염치 불구하고 2번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2번님이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이 관계가 현실의 벽을 넘어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을지 후반부에서 아주 구체적인 재회 시나리오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 이 사람 현실 때문에 1번님을 밀어내고 혼자 울고 있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극한으로 힘들고 외로우면요, 정말 위로받고 싶거든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의 그 체온이 미치도록 갈구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이성으로 본능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고요. 머리로는 널 놔줘야 하는데 몸은 너를 안고 싶어, 너랑 같이 있고 싶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금욕적인 사랑이 밤마다 어떤 상상으로 괴로워하는지 아주 그 은밀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요, 너의 온기 없이는 잠이 들 수가 없어. 뭔가 억압된 본능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우리 2번 베벨님들의 향기를 기억합니다. 같이 있었을 때 그 향수 아니면 2번 베벨님들의 그 살냄새, 그런 것들 감촉을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 정말 보고 싶다. 뭔가 2번님과의 스킨십을 단순히 쾌락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받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느꼈던 구원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킨십을 갈구하는 게 뭔가 좀 나쁜 상상이라기보다는 정말 사랑받고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더 미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슬픈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두 분이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안정감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그랬었는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 뭔가 괜찮아, 고생했어, 이런 따뜻함을 못 나누고 있으니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의 카드도 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오는 결정적인 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카드는 저스티스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 꽉 막힌 댐이 언제 터질까? 이 사람은 맨정신으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요. 반드시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나 너무 힘들어. 술이 많다고는 취한 날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술로 도망친 날 인사불성에 대해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친 숨소리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툭 한마디 합니다. 보고 싶어. 이건 플러팅이 아닙니다. 구조 요청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1번님을 찾을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 오는 날의 방문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혹은 눈이 펑펑 오는 날, 이 사람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집 앞에 찾아와서 젖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지나가다 들렸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2번님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 한참을 서성거린 겁니다. 이때 이 사람 눈빛을 보면 2번님도 못 부리치실 거예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버려진 강아지 같은 눈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언제쯤 이 사람이 무너질까요? 자, 골든타임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2주 뒤부터 가능성이 열리고 뭔가 9주 뒤에는 반드시 올 수도 있어요. 달력의 숫자 1이 들어가 있는 날짜는 굉장히 그 사람이 공허해지는 타이밍이고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가장 중요한 날은 일요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심야형 인간이에요. 모두가 잠든 밤 10시 아니면 새벽 4시 사이에 이성이 잠들고 감성이 깨어나는 시간, 이때 연락은 100% 진심이자 본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만약 2번 베빌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면 이 재회는 격정 멜로가 됩니다. 만나자마자 웃으면서 잘 지냈어? 하하호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얼굴 보자마자 눈물부터 터질 거고요.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꽉 끌어안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의 포옹은 부서지듯이 강할 겁니다. 다시는 너 안 놓쳐. 너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았어. 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스킨십의 변화도 있겠죠. 재회 후에는 스킨십이 아주 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점잖게 했다면 이제는 2번님을 확인하는 듯이 계속 같이 있고 계속 손을 잡고 있고 떨어지려 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처럼 2번님에게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스킨십도
뭔가 정서적인 교감과 밀착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애절하고 긴 호흡의 사랑을 나누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2번님도 아,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 지침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이 사람이 용기 내어 연락했을 때 여러분들 튕기지 마세요. 왜 전화했어? 하고 차갑게 굴면 아, 역시 난 안 돼 하고 동굴로 다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목소리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하고 걱정해 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이 사람 무장해제 되고 평생 2번님에게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밀당이 아니라 엄마 품 같은 안식처겠죠. 두 번째는 스킨십은 먼저 리드해도 좋아요. 만났을 때 말없이 먼저 손을 잡거나 안아주세요. 이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스킨십도 조심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2번님이 먼저 안아주면 그제야 안심하고 2번님에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비주얼은 청순하면서도 포근하기입니다. 너무 세게 꾸미지 마세요. 기죽습니다. 포근한 니트, 부드러운 옷 소재, 은은한 비누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기고 싶은 스타일로 나가세요. 이 사람의 기소 본능을 자극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 리딩 들으시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뜨거웠죠. 이 사람은 우리 2번 별별님은 떠난 게 아니라 잠시 길을 잃었던 것 뿐입니다. 이제 곧 비에 젖은 채로 2번님의 문을 두드릴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줄 준비가 되셨네요. 이 재회를 완성하기 위해 댓글에 확언을 적어주세요. 첫 번째는 나의 따뜻함이 그를 다시 불러들인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구원이다. 세 번째, 그 어떤 현실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자, 오늘 밤 그 사람의 꿈속에 2번님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아니면 그 사람의 재회의 구체적인 재회 타이밍과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댓글에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바로 연락이 오고요. 100% 예약제이니까요. 조금 오래 걸리시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 인플루언서분들, 많은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단골로 연락을 주시는 만큼 100% 익명이 보장되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하지 못한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댓글에 오늘 2번이었죠. 2번 꼭 한 번씩만 숫자 한 번씩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린들 제가 카드를 딱 펴자마자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왜 웃음이 나왔냐면 상대방 이 사람 혹시 배우 지망생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능청맞은 사람인가요? 상대방 지금 연기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3번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바쁜 척 혹은 3번님한테 별로 관심 없는 척 우린 그냥 친구지 하면서 쿨한 척 오지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더 뻥입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를 보게 되면 이 조합은 음흉한 염탐꾼입니다. 앞에서는 시크하게 인사하고 지나가 놓고 뒤돌아서자마자 핸드폰 꺼내서 3번님 카톡 부사 확대하거나 인스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3번님이 오늘 누구랑 밥 먹었는지, 옷은 뭘 입었는지, 표정은 어땠는지 아주 나눠 단위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솔직하지 못한 청개구리처럼 구는지, 그리고 3번님의 사진을 보며 혼자서도 어떤 앙큼한 상상을 하고 있는지 그 귀엽고도 위험한 속사정을 제가 다 까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3번님이 느끼는 이 사람의 태도부터 보면은 이 사람은 가면을 좀 쓰고 있네요. 이 사람은 3번님이 카톡 보내면 답장이 엄청 느리거나 단답으로 오죠. 뭐 응응 이응 그래 바빠서 나중에 톡할게 이런 거 받으면 3번 베벨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귀찮나 보다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람 3번님이 카톡 오자마자 미리 보기로 다 읽었을 수도 있거나 그리고 고민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바로 답장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티나나 좀 시크하게 보여야 매력있지 않을까 혼자서 밀당하느라 답장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겁니다. 좀 귀여운 하찮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툭툭 던지는 말인데요. 만나면 괜히 시비를 걸거나 장난을 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헤어진 사람이라면 만났을 당시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뭔가 오늘 너 왜 그래? 너 옷이 왜 그래? 너 좀 살찐 것 같은데? 뭐 괜히 퉁명거리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속으로는 와 오늘 미쳤다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핸드폰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자,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만약 3번 베벨님이 셀카를 올렸어요. 헤어지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썸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진을 확대합니다. 어디를 보냐고요? 3번님의 눈동자에 비친 사람을 찾거나 거울을 보거나 배경에 있는 물건들을 봅니다. 이 카페 어디지? 누구랑 갔지? 숟가락이 2개네. 그리고 댓글을 뒤질 수도 있겠죠. 낯선 이성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예쁘다 댓글을 달았다. 그 사람 계정까지 가서 신상털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 사람은 3번이랑 무슨 사이야? 그냥 동창이네. 다행이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질투했다가 안심했다가 난리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3번님이 카톡 푸사나 배경음을 바꾸셨나요? 이 사람 그거 보자마자 의미 부여 시작합니다. 3번님이 슬픈 발라드를 올리면 누구 때문에 힘들지? 나 때문인가? 아니면 딴 놈 생겨서 헤어졌나? 혼자 소설을 쓰는데요. 거의 막장 드라마 작가 수준입니다. 이 사람은 3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어요. 3번님이 지나가다가 떡볶이 먹고 싶다 한마디 흘린 거 이 사람은 그날 저녁에 배달을 시켜서 어디 떡볶이가 맛이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세 번째 카드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헤어지셨던 분들, 썸이신 분들, 연인 사이신 분들, 아니면 친구 사이신 분들 다 공통된 얘기인데요. 상대방이 굉장히 섹슈얼한 끌림이 굉장히 큰 카드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3번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끌림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머릿속에서는 3번님과 이미 진도가 다 나갈 수도 있어요. 특히 3번님이 뭔가 시그널을 주거나 아니면 3번님이 뭔가 예쁘게 입고 나왔다거나 멋있게 입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꽂힐 수가 있어요.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시선을 피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 사람이 헤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해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 뭔가 좀 앙큼한 상상을 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썸이신 분들은 왜 다가오지 않을까요? 헤어지신 분들은 왜 다시 재회가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순례자 카드예요. 자, 굉장히 겁쟁이이자 자존심이 대마왕입니다. 거절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요. 내가 고백했다가 아니면 내가 다시 재회를 요청했다가 사모님이 까면 어떡하지? 그러면 친구 사이도 깨지고 쪽팔려서 얼굴 어떻게 봐? 이 사람은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3번님이 먼저 확실한 그린라이트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너가 먼저 좋아한다고 해. 그럼 내가 받아준 척 사귀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3번 베벨린도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쿨한 척 연기한 건 생각 안 하고 3번 베벨린도 나한테 연락 잘 안 하잖아. 그리고 우린 헤어졌잖아. 그리고 나한테 먼저 이별하자고 했잖아. 나 혼자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혼자 땅굴을 파고 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헤어지셨던 분들, 썸 타시는 분들, 사모님들 이 사람 진짜 손 많이 가는 타입이죠. 겉으로는 어른인 척하지만 속은 그냥 관심 받고 싶은 초등학생입니다.
지금도 3번 배별님의 SNS 몰래 보다가 좋아요 잘못 눌러서 황급히 취소하고 심장 부여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맞아, 이 귀여운 사람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본능이 점점 커지면 더 이상 쿨한 척 연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3번님에게 돌진이 오는 날, 그리고 3번님에게 다시 연락이 오는 날,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배별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화끈하고 적나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 이 사람이 겉으로는 쿨한 척, 친구인 척 하지만 뒤에서는, 그리고 헤어졌지만 3번님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죠. 이 사람의 쿨함은 사실상 방어 기제입니다. 너무 좋아하면 자기가 질까봐, 혹은 내가 다시 돌아가면 거절당할까봐 일부러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고 하죠.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 물컵은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 없는 임계점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자존심 센 양반이 언제 무장해제가 되어 3번님에게 달려올지, 그리고 사귀게 되면 이 무뚝뚝한 사람이 얼마나 애교쟁이이자 사랑꾼으로 돌변하는지, 그 반전 드라마의 결말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3번님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강력한 스파크입니다. 자석 같은 끌림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만났을 때 공기가 다릅니다. 3번님이 웃으면서 팔을 툭 치거나 우연히 손이 스쳤을 때 이 사람은 속으로 얼음 상태가 됩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3번님한테 들릴까봐 겁날 정도예요. 그래서 괜히 장난스럽게 넘기지만 귀는 새빨개져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3번님과 같이 있으면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3번님의 향수 냄새를, 향수 향기를 맡고 싶고 옆에 딱 붙어있고 싶은 강아지 같은 욕구를 꾹꾹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럿이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도 이 사람의 시선은 항상 3번님을 향해 있습니다. 3번님이 딴짓하고 있을 때 몰래 쳐다보거나 3번님이 고개를 돌리면 화들짝 놀라서 딴청을 피우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지? 저 머리 넘기는 거 진짜 설렌다. 이런 감탄사를 속으로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뇌 구조의 90%가 3번님으로 가득 꽉 차 있어서 일하다가도 멍 때리고 3번님을 생각하는 상사병 초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답답한 썸이나 아니면 이 답답한 이별을 언제 끝내고 언제 돌진해 오고 언제 재회가 될까요? 이 여우 같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감입니다. 누군가가 3번님을 넘보는 것 같을 때 이 사람은 전사로 바뀐다는 거죠. 내 거 뺏기기 싫어.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3번님이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대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눈이 뒤집힙니다. 뭐야, 3번님이 딴 놈이랑 잘 된다고? 그건 안 되지. 그동안 재고 따지던 계산기가 박살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쿨한 척할 여유가 없거든요. 이러다 진짜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앞뒤 안 가리고 직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날 밤 갑자기 전화와서 화난 사람처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걔랑 무슨 사이야? 만나지 마. 이 투박한 한마디가 바로 고백과 재회의 신호탄입니다. 자, 언제쯤 이 사단이 날까요? 여러분들 유력한 시기는요, 상대방은요 적어도 4주 이내입니다. 그 날짜로는 4일, 14일, 24일 매월, 그렇고요. 특히 주말 저녁을 주목하셔야 되실 것 같고, 아니면 수요일입니다. 친구들과 수요일날 술 한잔 한다거나 주말에 술 한잔 할 때 3번님이 생각나서, 혹은 친구들이 너 그러다 3번님 놓친다 바람 넣어서 급발진해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고백 스타일은 로맨틱한 꽃다발 촛불 이벤트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심한 척 툭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아, 우리 그냥 만날래?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면 재회를 할 때도 장난식으로 다시 좀 재회할 수도 있는데, 3번님이 거절하면 아, 장난이야 하고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지만 눈빛은 진심일 겁니다. 자, 두 분은 다시 사귀거나 아니면 썸이셨던 분들, 이분과 새롭게 사귀고 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가 진짜 입덕 포인트인데요. 상대방이 굉장히 시크하고 도도하던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순간 대형견이 됩니다. 어디야 뭐해 보고 싶어 연락 안 된다고 징징거리고, 만나면 3번님한테 딱 붙어서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쿨한 척 했던 거 다 잊었는지 나 원래 지척거리는 거 싫어하는데 너한테만 이러는 거야 라고
귀여운 허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잡는 건 기본이고 어깨에 기대고 계속 만지고 싶어하는 스킨십 귀신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친구들한테 사모님 소개해주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내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의 표정이나 행동을 볼 거예요. 내 여친, 내 남친 진짜 예쁘지 않냐? 진짜 멋있지 않냐?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면서 사모님 길을 살려줄 거예요. 겉으로는 틱틱대면서도 사모님이 흘린 듯 말한 선물 사오고 신발끈 묶어주는 아주 바람직한 츤데레의 정석을 보여줄 운명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 지침을 좀 말씀드려보면 키워드는 질투율과는 적당히, 칭찬은 많이입니다. 첫 번째 법칙,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질투심을 살짝만 건드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질투가 기폭제라고 했죠. 아주 약하게 자극하세요. 날 좀 외롭네. 친구가 소개팅 하려는데 할까? 이 정도만 던지세요. 너무 세게 나 딴 남자랑 썸 타라고 한다면 자존심 상해서 그래 잘해봐라 하고 삐져서 도망갑니다. 나는 너한테 호감이 있는데 너가 안 오면 딴 데 갈 수도 있어 라는 뉘앙스만 풍기세요. 두 번째 법칙은 우쭈쭈 칭찬하기입니다. 이 사람 관심 받고 싶어서 관종기가 있다고 했죠. 칭찬에 약합니다. 오늘 옷 정말 이쁜 거 입었네. 너 생각보다 되게 자상하다. 이런 말 한마디면 입꼬리가 실룩거리면서 좋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인정 욕구를 채워주면 이 사람은 사모님에게서 절대 못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헷갈리게 하지 말기입니다.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는 법칙입니다. 사모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줘야 그 사람이 들어오겠죠.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먼저 카톡도 하나 보내주세요. 멍석을 깔아줘야 춤을 추는 스타일이니까요. 자, 그럼 3번 카드 리딩 듣고 보니 이 사람 정말 사랑에 서툰 겁쟁이 같지 않나요? 지금도 사모님 생각하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이 사람. 조만간 그 귀여운 가면을 벗고 3번님에게 와락 안겨올 겁니다. 자, 이 달콤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댓글창에 확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매력이 그 사람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갈 거니까요. 자, 댓글에 남길 확언 3가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는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한 설렘이자 마지막 종착역이다. 세 번째, 우리는 가장 친구 같은 연인이 되어 매일 웃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밤 그 사람에게 잔이라고 카톡이 와도 놀라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마법은 시작됐으니까요. 자,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던 분은 댓글에 3번 꼭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럼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제가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 남들한테 말하지 못한 재회의 고민들, 썸의 고민들, 짝사랑의 고민들,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 남들한테 얘기 못하고 혼자 끙끙대시는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고요. 100% 예약제인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오시거든요. 단골이신 분들 중엔 연예인 분들도 있으시고 인플루언서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자기 삶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익명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해주실 거죠?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별별님들, 제가 지금 카드를 펼치면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찌릿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나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요, 감히 제가 연애운이라고 말하기에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운명이라는 단어도 부족해요. 수천 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기어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 혹은 트윈 플레임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사부님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이 사람 처음 봤을 때 어떠셨나요? 단순히
잘생겼다.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거나 나 이 사람 어디서 봤나 하는 묘한 기시감 느끼셨을 거예요. 그건 사번님의 뇌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사번님의 영혼이 이미 이 사람을 알아보고 비명을 지른 겁니다. 드디어 찾았다라고요. 하지만 지금 두 분의 현실은 어떤가요? 아마 서로 다가지도 못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침묵만 지키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강렬하게 원하는데 그 끌림이 공포스러울 만큼 커서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도대체 전생의 두 분이 어떤 사이였길래 이렇게 지독하게 얽혀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사모님을 보면서 어떤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지 차원이 다른 깊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만남에 기어 무의식의 충돌을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이 멈추고 세상에 너와 나만 남았다라는 카드예요. 아마 두 분은 관계 시작 전부터 짚어보면은 강렬한 스파크가 있으셨을 거예요. 두 분이 처음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기억하시나요?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음소거되면서 오직 상대방의 눈동자만 클로즈업 되는 경험. 상대방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그날 집에 가서 알아 누웠을지도 몰라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심장의 통증과 어지러움. 이건 낯선 사람을 만난 설레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의 반쪽을 찾아올 때 오는 영혼의 충격입니다. 상대방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모님의 눈빛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중력이죠. 이 사람은 사모님을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 앞에서만 서면 자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자신이 사모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고 무장해제가 되니까 이 통제 불가능한 감각이 너무 두려워서 일부러 눈을 피하거나 쌀쌀맞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지구가 태양을 돌듯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번님의 궤도를 맴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멀리 도망가도 정신 차려보면 사번님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며 체념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봐볼까요? 자, 두 번째 카드는 바로 Four of Wands 카드인데 겉으로 보기엔 이 사람 아주 조용할 겁니다. 입은 꾹 다물고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활화산일 수도 있어요. 꾹 참는 이유는 이 사람이 사모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커서예요. 내가 다시 다가가면 내 모든 일상이 파괴될 것 같다. 이 감정을 터트리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텐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은 가벼운 연애가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무거운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봉인을 뜯는 걸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댐의 수문을 열면 마을이 다 잠길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자, 두 번째는 텔레파시와 동기화입니다. 이거 좀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 사모님 혹시 갑자기 이 사람 생각이 미친 듯이 날 때가 있나요? 아니면 꿈에 이 사람이 나오거나 사모님이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낸 신호일 확률이 99%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사모님은 너무 깊게 생각하다 못해 무의식적으로 사모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와이파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사모님이 슬프면 이 사람도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사모님이 아프면 이 사람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영적 동기화 상태입니다. 상대방도 이걸 느끼고 있어요. 왜 자꾸 그 사람의 기분이 좀 느껴지지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 퀸 오브 완즈 카드는 그렇다면 도대체 전생에 무슨 사이였길래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는 비극적인 이별의 기억입니다. 두 분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는데 외부적인 요인 혹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강제로 찢어졌던 기억이 영혼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만났을 때 반가움보다 슬픔과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는 거겠죠. 또 헤어지면 어떡하지? 또 잃어버리면 난 못 살 것 같은데 상대방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번님을 보고 싶으면서도 너무 깊어지는 건 무서워서 회피형 성향을 보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갚아야 할 업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생은 다릅니다. 정의 카드가 나왔죠. 균형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전생에 못다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우주가 다시 판을 깔아줄 겁니다. 상대방도 이걸 알고 있어요.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하는데, 이번엔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명감 같은 게 마음 한구석을 찌르고 있어서 사모님은 떠나지도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 세븐 오브 스카스는 어떤 뜻의 카드일까요? 이 사람은 사모님을
뭐 카톡 푸사나 아니면 뭐 SNS에서 보면서 뭔가 되게 그리워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마음속으로 말을 겁니다. 잘 지내지? 내가 많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마치 기도를 하듯이 우리 4번 베벨님은 그리워한다는 카드예요. 술 마시고 전화해서 주전 부리고 맨정신일 때 뭔가 주정 부리는 게 아니라 맨정신일 때 가장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아주 고결하고 무거운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꿈에서 우리 4번 베벨님을 자주 만납니다. 꿈에서는 현실의 제약이 없으니까요. 꿈속에서는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꽉 끌어안고 있거나 어딘가로 함께 떠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을 정도로 감정의 여운이 깊게 남죠. 이게 꿈이라니. 이 허탈함 때문에 아침에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날, 그게 바로 4번님 꿈을 꾼 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관계는 뭔가 영혼의 계약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지금 거대한 운명의 파도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4번님에게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 소울메이트가 도대체 언제 운명의 타이밍, 자신의 껍질을 깨고 우리 3번 베벨님 앞에 나타날지, 다시 나타날지, 두 분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을 후반부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내 운명이다. 한복선언한 각성의 순간이 생길 거예요. 이 카드는 무너진 자존심이란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4번님이 꿈에 너무 생생하게 나와서 울다가 깨거나, 우연히 4번님을 닮은 사람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거나, 혹은 4번님이 다른 사람과 잘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연습할 때 그동안 쌓아왔던 이성, 자존심, 현실적인 핑계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러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구나. 자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임계점이 터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명에 대한 순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순간 이 사람은 항복합니다. 그래,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가보자. 너 없이는 어차피 내 인생은 반쪽짜리니까. 이 결심이 서는 순간 이 사람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러 가는 전사의 눈빛으로 4번님을 향해 방향을 틀겠죠. 자, 그럼 이 운명적인 재회 언제 일어날까요? 4번님들 달력을 펴시고요. 이 만남은 우주가 개입하기 때문에 날짜도 아주 신비롭습니다. 바로 안정의 숫자 3입니다. 자, 신성한 타이밍, 디데이는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3주 뒤거나 3개월 뒤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날짜로는 매월 3일, 13일, 23일, 30일, 31일입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이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는 날처럼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날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좋은 시간대는요, 이 만남은 밤늦은 술주정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이 깨어나는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여명, 혹은 해와 달이 교대하는 해질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신비로운 시간대에 거짓말처럼 연락이 오거나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재회 시나리오를 한번 봐볼까요? 만약 두 분이 다시 만난다면 어쩌면 이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에너지의 폭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Six of Cups 카드가 났어요. 자, 보름달이 떠있고 두 남녀가 굉장히 뭔가 에너지의 폭발을 하는 느낌이 있죠.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흡수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물의 포옹을 하겠죠. 만나자마자 누구 하나 먼저랄 것이 할 거 없이 꽉 끌어안게 됩니다. 이때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입니다. 드디어 집에 왔다. 상대방의 품에서는 맞는 익숙한 냄새, 심장 소리. 그 순간 4번님의 모든 불안장애,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상대방 역시 4번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다시는 안 떠날게라는 맹세가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섹슈얼리티입니다. 두 분의 밤은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피부가 닿는 곳마다 스파크가 튀는 것 같고,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서로의 영혼이 섞이는 듯한 몽환적인 몰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고 내가 나인 것 같은 일체감, 이건 전생에서부터 그리워했던 갈증의 해소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서로를 확인하고 어루만지고 깊은 대화를 하게 되겠죠.
두 분은 완벽한 한 팀이 되실 겁니다. 미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재회의 끝은 어딜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결함입니다. 즉 결혼이겠죠. 자, 이별을 겪으면서 두 분은 알았습니다. 우린 떨어지면 죽는구나. 그래서 재회하자마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같이 살자, 합치자. 복잡한 절차나 조건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눈뜨고 같이 잠드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이용할 뿐입니다. 주변에서도 너네 그럴 줄 알았다. 결국 만난대라며 축복해주는 분위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분은 늙어서 소울메이트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손잡고 다닐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친구 같은 부부,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멘토 같은 부부, 전생에 못 다 이룬 사랑의 하늘 이번 생에서 아주 아름답게 꽉 채워서 완성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베벨님이 이 거대한 운명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좀 들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겠죠. 첫 번째 액션 플랜을 좀 드리면 집착을 놓고 흐름을 타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언제 오나 왜 안 오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4번님이 불안해하면 그 파동이 텔레파시로 상대방에 전달되어서 그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어차피 내 거다. 올 때 되면 온다. 이 여유로운 마음이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빛나고 계세요. 그 빛을 보고 사랑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럭키 아이템은 보라색입니다. 영적인 직관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라고 최면을 거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재회 시기는 앞당겨집니다. 자, 4번 리딩을 마치도록 할게요. 가슴이 좀 뜨거워지셨나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써내려가는 다큐멘터리이죠. 이 운명적인 사랑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주에 선언하는 확언을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첫 번째,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서 반드시 다시 만난다. 두 번째, 나의 영혼은 그를 알아보고도 그도 나를 알아본다. 세 번째, 우리의 사랑은 이번 생에서 완벽하게 완성된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댓글에 4번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긴 시간 동안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분이라는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이 꽃을 피우는 건 시간 문제겠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리딩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우주는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복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에 확언이나 4번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기도를 보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리딩을 듣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재회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를 한번 신청해 보세요. 아마 100% 만족을 하게 되실 겁니다. 100%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완전 100% 임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연락 주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단골이 되고 계시고 정말 감사도 드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남들한테는 하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정말 후련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후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신청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